이재명 대통령이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기업인 출신의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했습니다. 한 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노무현 정부 때 한명숙 전 총리 이후 20년 만에 여성 총리가 됩니다. 안지현 기자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두 번째 국무총리 지명자는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었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과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함께 거론됐지만 깜짝 인선이었습니다. 청와대는 발탁 배경으로 AI 시대의 적임자라는 점을 꼽았습니다. IT 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017년부터 5년간 네이버 대표이사를 지냈고 지난해 7월부터 현재까지 이재명 정부의 초대 중기부 장관이었습니다. 다만 중기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당시에도 다주택 소유뿐 아니라 농지법 위반, 편법 증여 의혹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한 후보자는 지난 2월 보유한 주택 4채 가운데 3채는 처분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일단 한 장관의 부동산과 관련된 것은 청문 과정에서 자세한 소명이 있을 거라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야당은 총리 지명 타이밍 자체를 비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논평을 통해 투표용지 부족 사태로 현지 총리가 전면적인 진상조사를 요구할 만큼 엄중한 상황인데 총리 교체로 국면을 전환하려는 건 민심과 완전히 동떨어진 처사라고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은 내일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한 총리 후보자 인선 배경이나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에 대해 더 자세한 설명을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국정을 좀 쇄신한다라는 의미에서 어제 이재명 대통령이 새로운 총리를 이제 발표했잖아요. 한성숙 장관이 지명됐는데 그 인사는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성숙 총리 후보자보다는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비서실장이 될 것이다라고 점을 많이 쳤었고 저한테 들려오는 얘기도 좀 그런 쪽의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근데 원래 6월 5일 날 발표하겠다 그랬다가 하루나 이틀 정도 늦어지면서 조금 기류가 바뀐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좀 들고 지방선거 결과에 따른 대통령 고민이 좀 담겨 있는 것 같고 예. 과제 중심으로 좀 챙겨 나가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시는 것 같아요. 과제라고 하면 어떤 지금 말씀이세요? 특히 이제 저 한성숙 후보자의 경우에는 AI 전문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원래 정부가 힘있게 추진해왔던 이 AI 부분은 놓치지 않고 가겠다. 특히 하정우라든지 또 국가 AI 전략위원회 위원장이 다 지금 밖으로 나가 있는 상태라서 총리를 한성숙 후보자로 지명하면서 그 공백도 메우면서 이 부분은 끊임없이 챙겨 나가겠다. 좀 이런 모습을 보여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20년 만에 여성 총리의 탄생을 눈앞에 두고 있다는 점도 굉장히 우리가 이렇게까지 20년 동안 여성 총리가 없었나 좀 놀라긴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한명숙 총리 이후에 처음이라는 건데. 한명숙, 한성숙? 다른 의미의 한한인데 그런 차원에서 사실 장관 청문회를 무난하게 치렀기 때문에 이번 청문회도 그렇게 뭐 여당 차원에서는 없을 거예요. 아마 이제 그런 점도 고려의 어떤 요건, 고려 요소 중에 하나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성호 장관이나 강훈식 실장이 이제 청문회를 치르게 될 경우에는 정치적 공방의 쟁이 쉽고 있죠. 그 청문회장이 그걸 약간 스무스하게 넘어가는. 뭐래도 참 쉽지 않은 국면을 지나가야 되는 건데 이재명 대통령이 김민석 총리의 후임으로 한성숙 장관을 지명을 했죠? 네,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차기 국무총리 후보자로 지명을 했습니다. 네이버 대표이사 출신으로 알려져 있죠. 근데 이제 직장 생활을 하시다가 이제 대표이사까지 된 입지전적인 인물로 알려져 있고 또 특히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하면서 뭐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라든지 하여튼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을 해온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청와대 쪽에서는 사실 한 장관이 이제 공식 석상에서든 비공식 석상에서든 한 번도 대통령에게 지적을 받은 적이 없다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한 이제 일잘러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강훈식 비서실장, 정성호 장관, 그리고 한성숙 장관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뜬금없는 이름이 나올 때는 뭔가 있는 거거든요. 대통령께서 왜 한성숙 장관을 총리로 지명을 했는지 그 이유 본인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성숙 총리 후보로 선택하는 과정도 꽤 고민이 적지는 않았는데 결론은 일할 사람으로 그냥 일만 할 사람으로 정치적 요소는 당이 잘 해결해 주겠죠. 내각은 정말 주어진 환경 속에서 있는 힘을 다해서 전력 질주할 수 있도록 제가 하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기에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이 적격이라는 판단이 들었어요. 정말 열심히 하시고 잘하세요. 그 공무원들이 좀 괴롭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많이 시켜가지고 그 괴로움을 다른 공무원들도 좀 느끼게 해주고 싶습니다. 잔인하셔. 지금 메인 두 명이 잡돌이하는 사람으로 가가지고 공무원 아닌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습니다. 한성숙 총리 지명 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한성숙 총리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왜냐하면 일단은 강훈식 총리 이야기가 나왔을 때 네. 전 대통령 입장에서 비서실장으로 업무를 너무너무 잘하고 있는데 그렇지. 굳이 총리로 옮길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했었고 그리고 정성호 장관이 총리로 된다면 저는 이게 대통령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이게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논란이 생길 수 있죠. 예. 왜냐하면 비토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예, 예. 예. 정치적 메시지로 읽혀질 수 있어서 그리고 대통령께서 되게 의미심장한 말을 하셨는데 일만 할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저는 이게 옳다 그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총리라는 직책을 이용해서 자기가 이제 한 발 더 나갈 발판으로 사실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이게 나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결코 그렇게 받아들이지 마세요. 어떻게 네. 보면 총리라는 직책을 지명직으로 남겨놓은 이유예요. 그것도. 근데 아무튼 간에 대통령 입장에서는 총리로서 행정부와 운명을 함께하고 이렇게 정치적인 어떤 메시지라든지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사람이 이재명 정부의 기조에 더 맞다라고 판단하시지 않았나 저는 네. 좀 그렇게 봅니다. 아이 좋습니다. 뭐 저도 비슷한데 근데 어쨌든 뭐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이제 지방선거가 끝난 이후 그 대한민국 국정 운영을 뭐 이전에 뭐 정치적 문제나 아니면 뭐 이제 검찰개혁 문제나 좀 이쪽보다는 좀 이렇게 뭐 민생, 뭐 대한민국의 미래 좀 이쪽으로 좀 확실히 좀 끌고 가고 싶다라는 좀 생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정치나 뭐 검찰개혁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논쟁이 좀 치열한 부분이지만 그런 논쟁들을 좀 이렇게 우선순위에서는 조금 이렇게 배제를 시키고 싶다. 좀 차분하고 좀 질서 있게 좀 그런 논의들을 좀 이어가고 싶고 네. 어쨌든 앞으로 우리나라의 중요한 거는 뭐 이제 그 앞으로 산업을 어떻게 좀 전환할 것인지 좀 여러 가지 좀 실제로 이제 민생과 좀 맞닿아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 이재명 정부의 좀 새로운 내각 그 뭐 총리가 바뀌니까 이제 새로운 내각이라고 볼 수 있겠죠. 좀 이렇게 좀 그렇게 가야겠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여전히 이제 이재명 대통령의 키링으로 계속 붙어다녀야 되고 비서실장 됐기 때문에 다시 국회로 갈 수도 없어요. 네. 종신 비서실장을 하는 걸로. 잠깐만 비서실장이 종시이려면 그 앞에 계신 분이 종시이셔야 되는데 아니 이게 임기 동안 무슨 말씀인지 알아. 반면 아니네. 알겠습니다. 정말 반면교사를 하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인선이 됐다. 키링 너무 적절한 이제는 예전보다 부쩍 옆에 여기 달고 다니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아무튼 뭐 그렇다. 자 이제 뭐 인사청문회 같은 경우에는 뭐 장관 인사청문회도 했었고 문제 없이 정말로 통과가 됐었기 때문에 이번 뭐 청문회는 뭐 문제 없고 또 내란당이 딴지 걸면은 맞아요. 민주당이 그냥 밟아버리면 되니까. 밟아버린다는 표현은 또 이 조중동에서 받았을 수 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지지를 해주면 되니까. 형님 뭐라고 해도 저 정도 관심 없습니다. 옛날에는 상주하는 애가 있었다는데 요새 몰라.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더 편하게 해도 돼? 아니. 요새 몰라. 진짜 있을 수도 있어. 모르는 사람 있을 수도 있어. 알겠습니다. 김민석 총리 이제 이게 당대표 의지가 너무 강해 보입니다. 그만둔 걸로 봐야죠 이제는. 그간의 업무 수행 평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잘했다. 네. 어떤 부분이라기보다는 저는 특별한 부분을 따질 수는 없죠. 총리라는 역할 자체가 그렇지. 사실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보좌기관이지 총리가 어떤 역할을 독자적으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대통령의 업적은 총리의 업적으로 봐도 된다. 그렇죠. 그렇죠. 네, 네. 그런 거죠. 같이 일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떤 장관이고 강요건 이재명 정부에서는 그 어느 때의 강요들보다 더 열심히 할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일을 네.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역대 가장 힘들게 열심히 일들 했을 겁니다. 어쨌든 뭐 김민석 총리 뭐 취임하자마자 그 에이펙 준비가 하나도 안 돼 있어가지고
그 좀 굉장히 고생했다고 막 얘기를 들었었고. 맞아요. 뭐 하나도 네. 안 넣고. 그래서 이제 마지막까지 뭐 뒤에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번 이제 선관위 문제에 대해서도 이렇게 퇴임 직전에 이제 그 대학생들 여기 이 문제를 좀 지적했던 대학생들과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네. 그것도 굉장히 좀 정무적으로 굉장히 좀 좋은 판단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뭐 당대표 선거를 앞두고 뭐 김민석 총리에 대한 그 비난이 어마어마한데 말이죠. 이거는 뭐 정청래 대표에 대한 비난도 어마어마하죠. 어떻게 됐건 당원과 지지자들이 결정을 할 것이고 결정이 되면은 거기서 또 싸우는 사람들은 이제 경계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차기 총리는 한성숙 중기부 장관으로 내정이 됐네요. 지금 지명된 상태고요. 아마 인사청문회 거쳐서 이제 임명이 되겠죠. 오늘 오후 2시에 요거를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발표를 했는데 요 발표하는 장면 보고 와서 이야기 나누겠습니다. 오늘 국무총리 후보자로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지명하셨습니다. IT기업 대표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라는 경험을 바탕으로 시대적 과제인 AI 대전환을 차질 없이 완수하고 국민 일부가 아닌 대한민국 모두의 성장을 이끌 적임자로 기대됩니다. 후보자의 혁신성과 중기부 장관으로서의 경험 그리고 국무총리라는 기회가 더해진다면 반도체 호황과 수출 증가가 견인한 한국 경제의 성장을 중소기업, 소상공인, 골목상권 등 국민 모두의 성장으로 전환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강훈실 비서실장이 저 브리핑 룸에 딱 오면서 놀라셨죠? 딱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왜 그러냐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오늘 발표 날 거라는 거는 기자들 사이에서 좀 전달이 됐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으로 내정됐다라는 설이 좀 줄을 이뤘는데 갑자기 딱 나타나니까 본인 발표할 거는 아니니까 그럼 누구냐? 한성숙 장관. 와. 그러니까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강훈식 내정 그리고 천준호 비서실장 뭐 그 설이 설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래갖고 네. 방송을 그렇게 했는데 근데 오늘 오전에 네. 2시에 강훈식 비서실장이 발표한다고 공지가 됐거든요. 네. 그래서 그럼 강훈식은 아니겠구나라고 예상은 하긴 했는데 아닌가요? 예, 강훈식이 발표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한성숙 내정으로 이렇게 발표가 네. 된 건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대한민국과 이게 글로벌 경제가 상황이 좀 안 좋아요. 코스피도 떨어지고 사실 지금 젠슨황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반도체 주식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환율도 1,506원? 그 이상 62원인가? 거기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당분간 또 안 좋을 것 같은 이런 어려운 위기에서 또 이재명 정부 2기가 출범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총리의 역할 너무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고민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사실 한성숙 장관의 총리의 가능성은 좀 우선순위에서 떨어지긴 했거든요. 정치인이 아니니까 코디네이션이나 이런 거 조율해서 잘 할 수 있을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IT 기업의 대표로서 네이버 대표로서 AI와 그리고 글로벌 기업의 경제를 선도해야 될 유능함으로 총리를 한다 그러면 이재명 정부에서의 그런 더 경제적인 성과를 낼 수 있다라는 그런 확신에 대통령께서 그래도 지명하지 않은 건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 대통령이 아무래도 좀 공무원 사회에서도 인센티브도 확실하게 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일하고 효율적으로 일해라. 그러니까 마치 회사처럼 공직 사회가 돌아가길 좀 기대하시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성숙 장관이 이제 중기부 벤처 장관이 되면서 그 업무적인 효율성이라든지 뭐 이런 걸 굉장히 빠르게 좀 축소시키고 또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왔던 거를 국무회의들 열심히 보신 분들 아마 느끼실 수 있었을 거예요. 좀 적극적으로 발언도 하고 또 굉장히 사업들도 이 단기간이지만 꽤 성과가 많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들이 좀 고려가 됐을 것 같고 또 한편으로 강훈식 실장의 경우에 정말 비서실장을 대체할 만한 인물이 이렇게 특별하게 이제 그 다음 자리에 누구가 올 수 있는 사람이 더 있냐도 저는 고려가 좀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예를 들면은 법무부 장관 물론 정성호 장관님께서 뭐 고사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는 하지만 그 자리에 그럼 누구를 법무부 장관으로 또 부를 것이냐 이것도 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비서실장 자리에 대통령이 신뢰할 만한 또 누구를 또 데려올 수 있느냐 이 부분도 전 문제가 됐을 것 같고 대신에 중기부 벤처 장관의 경우에 우리 사회에 굉장히 유능한 많은 또 인재들을 더 새로이 장관 자리에 모실 수 있는 또 새 기회가 되기 때문에 싱크로가 잘 맞지 않았나 여러 가지로 니즈가 맞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저희 CG에 76년생으로 나왔는데 한성숙 장관은 67년생이에요.
1967년생 경기 출생이군요. 네이버 대표이사까지 역임을 했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역임을 하면서 지금 비서실장의 설명으로는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마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된다. 사실 AI 발전에 대해서는 우리 대통령이 굉장한 의지를 갖고 있는데 거기에 또 방점을 갖고 있는 그런 인선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2006년에 한명숙 전 총리가 총리를 했었고 여성 총리였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20년 만에 여성 총리래요. 또 이재명 대통령은 사실 초대 내각 할 때 장관급 해서 30%는 여성으로 구성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예. 이렇게 20년 만에 여성 총리 나온 것도 그런 의미에서는 좀 의미가 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은 강훈식 비서실장 Q&A 할 때 기자들이 물어봤잖아요. 물어봤어요. 예, 성별 네. 고려한 것입니까? 그랬더니 네. 요즘 그 시대에 대답 그런 거 멋있었어. 고려하는 거 아니고 능력으로 임명한 겁니다. 네, 그게 더 멋있었어요, 멋있죠. 그거. 예, 여성이어서 배려했습니다. 이것보다는. 2026년에 맞는 질문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예.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지방선거 이후에 광역 지자체장이 처음으로 여성이 나왔잖아요. 추미애 그렇죠. 우리 맞네. 예. 지사가 나왔고 또 이번에 총리 지명을 여성을 함으로써 인해서 이제 여성들도 능력으로 인정받는 시대가 됐다. 그리고 누구나 능력이 있으면 그 경쟁을 할 수가 있는 기회가 부여된다라는 또 희망이 있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년 만에라는 거는 의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우 의미가 있습니다. 성평등이라는 단어가 필요 없는 사회가 진짜 성평등한 사회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한성숙 총리가 된 것이 여성이어서가 화제가 안 되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고 실제로 뭐 꼭 굳이 여성 남성을 나눌 것은 아니지만 국무회의에서도 여성 장관님들이 굉장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 뭐 송미령 농수산부 장관이라던가 일을 잘하고 있어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많은 기회가 주어졌으면 좋겠고 예. 우리 한성숙 총리님이 일을 잘하고 청문회도 예. 무난히 통과하길 기대합니다. 이 관련해서 국민의힘 또 발언이 나왔는데 기가 막히네. 예, 국면 전환용 총리 교체다. 투표용지 규명부터 해라. 그러면은 총리가 지금 사퇴하겠다고 했는데 그 총리 안 뽑습니까? 차기 총리? 아니, 여성으로 두 번째 환영한다. 이거는 이제 우리 민주당 이야기인데 예. 장식용이다? 무슨 발언이 이래요? 아니 국면 전환용이려면 지금쯤 연예인 뭐 사건 하나 터져야죠. 그게 국면 전환용이죠. 어떻게 총리 지명은 옛날부터 총리 지금 지명이 무슨 김민석 총리 이제 사임하고 누군가 네. 나올 거다. 그래갖고 전당대회 준비한다 이거 다 알고 있었는데 정말 비판할 거 없으니까 그런 방식으로 지금 비판하는 장식용이다 거거든요. 이건 좀 제가 긁히는데요. 장식용? 근데 사실은 이 한성숙 장관이 모두에 창업해갖고 완전히 너무 잘했어요. 완전히 핫했잖아요. 예. 그래갖고 그 홍보 영상이며 이게 상당히 조회수 높았고 그랬기 예. 때문에 스타트업들을 위한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으로서 칭찬도 많이 받았거든요. 그리고 이분이 서사가 나름 그래도 예전에 숙대 영어 영문과 나와서 평범한 그냥 인터넷계 기자로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예, 그러다가 네이버에 그냥 평사원으로 입사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다가 인정을 받아갖고 하나씩 올라가다가 대표까지 된 거예요. 그리고서는 지금 장관까지 온 거기 때문에 뭔가 이게 장신용이냐? 그러려면 갑자기 낙하산 인사가 들어오거나 뭔가 그렇게 지인으로 예. 있었고 인맥 추천이 돼야 되는데 그런 서사가 아니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의 의미가 있는 것이고 다만 장관 그 청문회 할 때도 그 집이 3개나 있었죠. 그래갖고 다주택 매도한다고 해결하고, 해가지고 그쵸. 뭐 한 집은 또 부모님 살게 하시고 예, 막 예.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유 있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도하겠다라는 거 했고 큰 아무래도 힘은 아닌 것 같아요. IT 기업의 대표까지 하니까 재산이 많아요. 네. 그런 건 부럽기도 할 수가 한데 없지. 그 재산 과정에서 투명하게 했으면 문제는 안 되는 거니까 예. 그런 것들이 이제 청문회에서 관심사가 되지 않을까. 근데 여성이라고 했다고 무조건 장신용이라 하는 거는 진짜 장식용 이거 좀 여성으로서의 귀하 긁히네. 발언인데요. 이거 남자였어 봐. 네. 좀 황당한데요. 그런 멘트를 제가 누가 패미는 했죠? 아닙니다만 지금 그 영상으로 대통령의 그 표정이 나왔는데 국무회의 생중계할 때 한성숙 장관이 네, 굉장히. 대답을 하니까 너무 이렇게 대화가 흡족해하네. 다른 분야, 뭐 노동 분야 토론을 할 때도 네. 중소기업 벤처부가 관련이 있다 보니까 그럴 때도 이제 치고 들어와서 이제 제안을 주기도 하고 오.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본인 분야 말고도 토론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자세가 나와서 아마 전체적으로 업무에 대한 파악을 다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멋지다. 예, 맞아요. 진짜 일반인에서 진짜 평직원에서 대표까지 가고 지금 중기부 장관을 너무 잘 해냈기 때문에 총리로서의 역할도 굉장히 기대가 됩니다.